자동어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 사용 관리 대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연차 관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만, 전산이 잘 갖추어지지 않고,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에서는 엑셀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 15일을 부여하고 최대 25일까지 부여하는 연차 관리 대장입니다. 자, 원칙은 크게 4가지인데요. 1년 이상 근속 직원은 15일 연차를 부여를 하고요. 1년 이상의 근속 직원은 2년에 1일씩 추가로 이제 연차가 부여가 되죠. 자, 연차는 최대 25일이고요. 그리고 1년 미만 근속 직원은 근무한 개월 수만큼 연차를 또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자, 1년 이상 15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최대 이제 25개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먼저 부서명, 직급 이 두 열 부분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서 해당 부서와 직급이 차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 내용 외에는 입력이 안 되게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진행했고요. 자, 입사일자 2015년 4월 15일 입력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정산일자를 오늘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속 연수는 5년이고 근속 일수는 5년 1개월 18일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 일자가 17일이 발생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해당 인자가 언제 사용을 했고 3월 15일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치면 연차를 이제 2개 사용한 거죠. 자, 이 사용 수량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사용 수량을 가져오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발생 수량에서 2를 빼니까 15일 잔여 수량이 되는 거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죠. 내가 언제 연차를 사용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잔여 수량이 몇 개나 되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올 겁니다. 이 시트를 열어서 바로 언제 사용했고 지금 잔여 수량이 얼마 남아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행하다 보면 입퇴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입사는 당연히 추가해서 입력을 하면 되지만, 회사 부분은 내용을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냥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고란에 회사라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해당 행위, 색이 칠해지게끔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해당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자,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본 함수는 데이트 diff가 되겠고요. 데이트 diff는 단순합니다. 시작일, 종료일 옵션인데, 이 옵션 부분에서 YMD, MD, YM, YD 총 6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 Y, year, 근속 연수가 시작일, 종료일. 자, 이 종료일을 플러스 1을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26일과 5월 27일 날까지 근무를 했다고 치면, 데이트 diff를 이용을 해서 날짜를 계산을 하면은 1일로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무한 거는 26일과 27일 양일을 다 근무를 했죠. 그래서 종료일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1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속 연수는 데이트 diff 시작, 종료 플러스 1, 그리고 y가 되고요. 자, 근속 일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데이트 diff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플러스 1로 해가지고 y, YM, MD 이렇게 써 있는데, YM과 MD를 설명드리자면, 당신은 이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년 2개월 27일 근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뒤에 있는 2개월은 앞에 연수를 포함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이제 일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연수와 개월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YM, M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해서 5년 1개월 18일을 근무를 했다. 장군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5년을 넘겼기 때문에 발생 수량이 17개가 발생이 됐고, 사용 수량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잔여 수량이 16개가 됐다. 그 내용을 정리된 거죠. 자, 이 발생 수량 부분에서는 데이트 diff 동일하게 Y가 들어가는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자, 4번 항목에서 1년 미만 근속직원 근무한 개월수만큼 연차를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근무한 개월수만큼 표현을 해주고, 이게 if 함수의 이제 조건식 부분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참값이 됩니다. 자, 거짓값에는 뭐냐? 1년 이상이 이제 근무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개 연차가 발생을 하며, 그리고 해당해서 1년 미만은 이제 15개 부여가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거기에 이제 나누기 2가 된 이유는 2년에 한 개씩 연차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이 정리가 돼서 기본 연차 플러스. 그래서 5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2개가 플러스 돼서 17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최대 아무리 근무를 많이 하더라도 최대 25개만 발생을 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최소값 25는 넘지 못하기 때문에 25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17이라는 내용을 가져왔고요. 사용수량은 당연히 입력을 한 내용에 대해서 카운트 함수로 해서 수량을 셌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발생수량 빼기 사용수량이기 때문에 잔여수량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발생수량 부분에서 date diff와 min, int 함수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date diff가 된 시작, 종료율, 옵션, 그리고 조건부 선식을 이용해서 퇴사 내용을 정리를 했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서 유수명과 직급을 정리했고, if 함수 이용을 해서 발생수량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in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를 내리는 거죠. 자, 정리를 하다 보면 소수점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int 함수를 그리고 최소값 민을 이용했고, 왜냐하면 최대 25일, 최소 15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자, 그리고 종료일에 플러스 1을 한 이유는 이 내용 때문에 마지막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고 데이트 디프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연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연차 관리 대상 방식을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